안녕하세요, TWM 스트랩입니다. 오늘은 저번 리뷰에 이어서 200만원에서 500만원대의 시계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계 입문자를 위한 200만원에서 500만원대 시계 추천. 리뷰는 다이버, 드레스, 그리고 크로노그래프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본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제품은요, 좌측 사진의 태고이 아쿠아레이서 300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41, 43mm 가 있고요. 러그는 20, 21mm로 나눠져 있습니다. 러그 사이즈 등 줄질 범용성을 생각하면 41mm가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인기는 43mm가 더 많은 듯 합니다. 태고이어 아쿠아레이서는 명품 입문 레인지에서 태고이어라는 브랜드를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일명 엔트리 라인이긴 한데 포뮬러 라인보다는 인기가 훨씬 많고 좀 더 고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쿠아레이서 최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롤렉스 서브마린 오마주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 각재 있는 팔각 베젤 형태나 또는 태그 특유의 여러가지 다양한 색감 조합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자 한 노력이 보입니다. 야광의 경우에는 투톤을 사용하고 있어서 화려함이 더해진 듯 하네요. 태고이어 관련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실제 홍보도 많이 하고 셀럽들과의 콜라보도 많이 하는 편인데 무브먼트 면에서 아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셀리타를 기반으로 해서 칼리버 5라고 이제 불리는 무브가 있는데 따로 수정된 무브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본기는 하는 무브고 관리가 용이하고 사설에서도 관리가 쉽고 저렴한 비용을 드는 거니까 그 점도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오메가 시마스터 300 모델이고요. 그중 2254라는 제품입니다. 2254 제품은 거의 한 10년 정도 됐죠? 최근에 생산된 제품은 아니고요. 구형 모델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시마스터 라인은 007 영화에 나왔던 최초의 모델 청판 코츠도 이제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2254 모델 오토도 사용했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건판 세라믹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만족감이 높았던 모델이 바로 사진 좌측에 보이는 시마스터 300 2254 모델입니다. 케이스 사이즈가 41mm고 러그 사이즈가 20mm인데 최근에 생산되는 시마스터와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매력이냐면은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죠. 빈티지 시마스터가 있거든요. 소드 엔즈를 가진 롤렉스의 밀섭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마스터에도 굿납으로 납품했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복각한 모델이 2254 모델이고요. 기존 생산되는 제품들과 차이점은 3년 밴드를 사용했고 큰 야광점의 바인덱스 그리고 소드 엔지를 사용했다는 게 최근 생산되는 시마스터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서트는 구형 모델이므로 알루미늄 인서트입니다. 무브먼트의 경우에는 2500 모델을 사용했고요. BCD로 가면서 안정된 무브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초창기 코엑시얼 무브는 멈춤 현상이나 날짜창 걸림이나 하여튼 이슈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왔던 게 D 모델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안정성보다는 자사 무브 쪽으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검증이 덜 된 게 아닌가 싶은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신형 세라믹 버전의 시마스터는 마감이나 완성도는 확실히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실착해 보니까요. 이 2254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에 보이신 것처럼 현행 시마들과 다른 3년 붓슬 디자인, 그리고 바이형 인덱스, 소드 엔즈, 거기다가 얇은 케이스 사이즈, 이게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종 형식 대비 구형 서브마리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비교 대상으로
오르기도 했던 만큼 잘 만들어진 명기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 우측 사진 보시면 제가 착용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줄질이 상당히 잘 받았던 모델이죠. 뭐 이 제품은 새 제품이 아니기에 구입하시려면은 이제 개인 거래를 통해서 이제 중고나 아니면 명품 시계샵에서 구입하셔야 되는데,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초반대 정도, 한 220만 원 사이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방면에서도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서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튜더 블랙베이 제품이고요. 41mm의 러그 사이즈 22mm를 가진 제품입니다. 최근 생산된 블랙베이 58 사이즈는 39mm의 러그 20이고요. 소목 얇은 분들에게 더 잘 어울리겠죠. 일단 튜더 블랙베이를 추천드린 이유는, 뭐 튜더는 롤렉스가 아니지만 롤렉스의 기반으로 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들어간 브랜드인데요. 아무래도 형제 브랜드라 그런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기존과 다른, 즉 롤렉스 데이저스트 등의 오마주를 하는 프린스 라인 등이 아닌 자체적인 디자인인 가진 블랙베이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참 이때 이후로 튜더가 많이 변하죠. 일단 튜더 특유의 오이스터 케이스 디자인은 새로 디자인되었고, 미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옆면은 상당히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 두께는 그래 두껍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서마리너등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튜더 블랙베이를 비롯해서 36 그리고 노스플래그 등도 잠깐 경험해 봤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아무래도 주류에 가깝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대는 보통 리테일가는 최근에 400만원대를 가지고 있고요. 뭐 병행 구매들을 통해서 300 중후반에도 구입 가능한 듯 합니다. 또 제가 사용했던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타르 기반으로 한 수정 무브 제품이고요. 개인 거래 가격은 200만원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는 가장 좋죠. 관리비도 저렴하고요. 에타 무브 기반이라서. 하지만 신형 제품과 비교를 안 해볼 수는 없겠죠. 일단 가운데 사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형 블랙베이 제품 41mm가 좌측이고요. 우측은 신형 블랙베이 41mm 제품입니다. 브레이슬릿 유무가 좌측은 그냥 오이스터 붓슬이고 우측은 리벳 붓슬 형태로 바뀌었고요. 두께는 좌측은 에타 기반 수정 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얇고요. 조금 더. 우측은 신형 무브 적용으로 조금 더 두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로고에서 변함이 있는데, 구형 제품은 좌측처럼 장미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측은 튜더의 상징 방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이지만 아무래도 헤리티지 느낌은 구형 모델이 더 좋은 듯 합니다. 가성비 면에선 그렇고요. 일단 롤렉스 시계가 아니지만 롤렉스 기반 CS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레이디 가가나 베컴 등 셀럽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많이 올리고 있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GMT 모델도 그렇고요. 이제 최근 매장도 두 군데나 생기고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튜더입니다. 네, 다이버 시기에 이어서 다음은 200만원에서 500만원대 드레스워치 시계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요,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빈티지 시계거든요. 첫 번째는 롤렉스 빈티지 데이저스트 1601 또는 16014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즈는 36mm 러그 20mm로 동일합니다. 연식은 1601이 당연히 더 오래됐고요. 16014 제품은 그 이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시계 중에 롤렉스, 그것도 빈티지 시계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뭘까 하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사진은 좌측과 우측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좌측은 1601, 우측은 16014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롤렉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즐길 수 있고요. 세월의 멋이 있는, 그리고 변함없는 디자인, 그리고 플루티드 베젤의 화려함과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내구성의 견고한 롤렉스 자산 무브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롤렉스 무브에서는 내구성과 타협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무브라도 관리가 된 제품이라면 높은 방수 능력과 견고한 무브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씩이긴 하지만 데이저스트리도 조금씩의 가격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잘 만들어진 시계이기도 하고요. 뭐든 저는 롤렉스를 뭐 그렇게 신봉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롤렉스만큼 기본기가 탄다는 제품은 보기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형, 신형, 빈티지를 모두 살펴봐도 그런 듯 하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구형 또는 빈티지 시계고요. 여하튼 개인적으로 제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시계는 이래야 한다, 조작감이 어떻고 소장 가치는 이러해야 되고 내구성이나 브랜드 가치 정도는 평균 이상을 다 보여줘야 한다는 제 관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몇 안 되는 시계가 바로 롤렉스 데이저스트 빈티지 시계입니다. 또 빈티지 모델의 경우에도 비교적 합리적 가격으로 이제 CSS 관리가 가능하고, 또는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문 장인분들이나 명장분들께 수리받는 것도 손쉽게 가능한 편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런 빈티지 롤렉스 구입하는 방법은 다음에 다른 리뷰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는 노모스 탄겐테 35 또는 38mm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데이트 또는 논데이트 제품 둘 중에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데이트 기능의 편의성을 찾는 분이라면 데이트 기능 있는 제품을 사시는 게 좋겠죠. 일단 35 사이즈는 러그 사이즈가 18mm고요. 38 사이즈는 러그 사이즈가 19mm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립 듀퍼라고 하는 이제 시계 독립시계 제작자분이 극찬해서 유명해졌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뭐 국내 리테일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200만원대, 196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 35mm는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38mm는 그보다 조금 더 비싼 200만원 초반대 가격을 보여주는데, 애프터마켓, 즉 개인 거래 가격은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뭐 개인 거래로 중고 제품 구입하시면 가성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새 제품을 구입하시더라도 면세점에서 이제 구입하시거나 하면은 좀 더 가격 혜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드레시한 제품이고요. 캐주얼 제품에도 뭐 나토밴드 정도에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이 알파 무브라는 자산 무브를 사용하긴 하지만 수동식이라서 불편함이 있고요. 또 러그 사이즈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러그 두께가 얇기 때문에 큰 충격이나 이런 거 힘을 가하면 러그 부분이 힐 수가 있습니다. 일반 얇은 시계 기준으로 해도 러그 두께가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점을 주의하셔서 착용해야 하지만, 뭐 전문직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캐주얼 좋아하는 또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디자인으로는 뭐 스토바 제품도 있는데요. 안테아 제품은 러그가 더 두껍기 때문에 내구성 위주 생각하시는 분은 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요, 그랜드 세이코 SBGX265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37mm, 러그 19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랜드 세이코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청판 제품의 쿼츠 제품이고요. 엔트리 라인이지만 37mm라는 편한 사이즈에 러그 19mm라서 줄질도 어느 정도 용이합니다. 1mm 차이기 때문에 20mm 사이즈의 스트랩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살짝 눌러주면 되니까. 9F 계열 쿼츠 무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진 참고해주세요. 뭐 잘 꾸며진 데코의 무브먼트라서 쿼츠 시계 중에서는 뭐 미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면 추천드릴 만한 모델입니다. 자라츠 연마에 마감이 준수한 편인데, 케이스 마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만족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구형 모델은 위에는 12시 방향이 세이코, 아래에는 GS, 그래드 세이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신형으로 가면서 독립 브랜드와 이제 선언하면서 GS를 12시 방향으로 보내고 아래 그랜드 세이코를 보내면서 세이코의 성향을 탈피하고자 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아무래도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가성비 좋고 잘 만들어진 별명이 있으니까, 뭐 아시아의 롤렉스 뭐 이런 식으로 별명도 있거든요.
만듦새 자체는 훌륭한 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것은 200만원대, 500만원대 크로노그래프 시계입니다. 첫 번째는 다마스코 DC57 제품이고요. 사이즈 40에 러그 20입니다. 이 제품은 다마스코 기본 엔트리 라인의 크로노그래프 시계인데 무브먼트 수정 같은 건 없지만 자세차 정도에서 조정을 했고 충분히 오차율은 좋았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러그 사이즈는 20mm라서 줄질이 상당히 잘 받았고요. 우측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케이스 사이즈가 40mm라서 7750 사용해서 두께가 두꺼운 거 빼고는 비율 면에서는 만족스러운 시계였어요. 전통 파일럿 시계가 아니고 또 야광판을 사용해서 좀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일부 있지만 펀한 느낌도 있고 스포츠워치로서 다마스코의 강화 처리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모델이라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이스하든 스틸 케이스가 가진 맹점이 있는데요. 36L이나 고급 소재의 9041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생겼을 때 복원이 쉽거든요. 비용은 들지만 레이저 댐 등으로 복원이 가능한데 아이스하든 케이스는 열 처리된 케이스라서 오히려 케이스 복원이 힘들고 폴리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그래서 케이스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대중화된 316L이나 9041 소재의 시계를 찾으시는 게 맞고요. 특별한 기술력을 저렴한 가격에 조금 즐기고 싶다 하면은 괜찮은 마이너 제품이 되겠네요. 브랜드 가치가 적기 때문에 실제 리테일가 250만원에 비해서 절반 50% 가량의 이제 개인 거래 가격을 보여주는데 신제품 구입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개인 거래 가격 경우에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국내 공식 판매점도 있고 해외 직구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본인 취향에 맞게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오메가 문워치 3573 모델입니다. 제가 사용했던 모델은 사파이어 글라스 모델이고요. 사이즈 42에 러그 사이즈 2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그가 20mm고 또 문워치 자체가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워낙 줄질이 잘 받는 모델이라서 다양한 줄질을 시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야광도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제가 사용했던 모델은 9모델이라서 이제 15년 전으로 신형이 출시되면서 우측 사진처럼 덕후박스라고 오메가 전용 박스가 좀 추가되고요. 브레이슬릿 부분에 신형 버클 부분 적용되고 스크류 방식의 브레이슬릿 바뀌었는데 정말 마이너한 체인지에 불구하고 리테일가가 거의 100만원 정도 상승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공식 판매점의 경우에는 620만원 정도 하고요. 현재 사파이어 크리스탈 모델은 730만원 정도 합니다. 사보고 신고 나면은 600만원대 또는 50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보통 50에서 100만원 정도 깎아서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굴 구매하시면요. 애프터마켓 병행 가격의 경우에는 엄청 저렴한 편이에요. 구성에 따라서는 운모문워치는 저렴한 병행 기준으로 440, 사파이어는 520 정도 하고요. 개인 거래 가격은 200만원 중반에서 400만원 초반까지 종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운모 제품이 좀 더 저렴하고요. 개인적으로 복각을 중시하는 분들은 오리지널과 같은 운모 유리를 쓰고 솔리드백을 쓴 문워치를 추천드리지만 제 경우에는 무브먼트를 보는 이런 매력도 있었고 또 사파이어 글라스의 편의성 때문에 신형 모델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밀키링 같은 거에서 밀키링이라는 게 사파이어 글라스 주변 테두리인 뿌연 테두리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실용적이고 예쁜 거 찾으시면은 시스루 케이스백 모델 제품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추천드릴 크로노그래프 시계는 데고이어 복강 모나코 제품입니다. 사이즈 39×39의 스퀘어 사이즈고요. 스퀘어 사이즈다 보니까 기준된 39mm보다는 훨씬 더 커 보여요. 하지만 러그 투 러그가 짧기 때문에 일명 반가는 잘 안 나고요. 제 아래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손목 기준이고 이외 형님 기준으로 손목이 보통 17.6 정도 되는데 괜찮은 편입니다. 스티브 맥킨이 사용했던 모나코의 복강 모델이라서 역사성이나 이런 복강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는 편이고요. 기본 모나코 제품과는 용도 위치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복강 모나코는 9시 방향이고 기본 모나코는 우측 사진처럼 3시 방향 용도가 있어요. 공식 리테일가는 733만원이지만 할인폭이 큰 브랜드라서
600만 원대에 공식 구매도 가능한 듯 하고요. 지점 따라 할인율이 다르니까 이건 직접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행 구매의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더 저렴한 53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뭐 월드 워런티가 가능한 태고의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문어치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경쟁을 하지만 문어치가 무브먼트나 뭐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더 강한 편인데 스포티한 느낌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올드한 스타일의 문어치보다는 좀 더 젊은 느낌이 드는 듯 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직접 하셔야 되니까 마음에 드신 취향에 따라 골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리뷰를 남겼는데 총평을 남겨야겠죠? 기존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50만원, 100만원대나 뭐 20, 30만원대 입문시계들과는 다른, 즉 제법 고가의 제품 라인이죠. 200만원대, 500만원대는 뭐 어떤 분들에게는 예물시계 기본 라인 정도의 가격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만족감이 있었던 모델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물론 소개 안 드린 제품에서도 분명 좋은 제품이 있고 제가 단점으로 본 제품이 누군가에는 또 장점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했던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좋은 제품 구입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TWM 스트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